속도, 거리와 적분인데요. 이 파트도 역시 그 수학2랑 겹치는 내용이 많고요. 수학2에서는 말했지, 수직선 상에서의 변화만 봤다면은 여기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들의 움직임을 알아볼 거야. 자, 다음 그래프는 속도가 다음과 같은 물체가 t가 0에서 10까지 움직임을 분석한 거래요. 모르면 답하라 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래프 이해가 되시나요? 속도가 0일 때, t가 0일 때 속도가 6이었는데 쭉 감소하고 있죠. 0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여기 오타가 있어요. 저 파란색 선 보여? 여기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에요. 속도는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 위치랑 10초 후의 위치를 가지고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해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자. 전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VT고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위치의 변화량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라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VT, DT 해서 정적분으로 구해주면 되죠. 이동 거리는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요. 그래서 거리 속도, 가속도. 거리가 아니지? 여기 뭐가 와야 돼? 속도를 적분하고 미분, 속도와 미분 적분 관계 있는 건 위치죠? 원장님이 만들다가 힘들었나봐. 마지막에 실수를 2개 하셨어. 얘기 들었어? 이거 원장님이 5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 5년에 거쳐가지고 그 사이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빠졌어요. 그래서 제꼈어요. 네, 이번은 예시를 들어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했대. 초기값이 0이고 t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V는 2 sin 파이 t다. 자, 1초, 2초가 지났을 때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주어져 있고 위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치는 보통 xt로 쓰니까 P의 위치라 해서 xpt라 표현을 할게.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t의 개수가 파이거든. 그래서 파이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것들을 종합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코사인 파이 t 플러스 c. 근데 원점을 출발한다 했으니까요. t가 0일 때 자, 코사인 0은 1이거든요. 이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c는 파이분의 2가 돼요. 자, 1초, 2초가 지났을 때 위치 구하라 했거든. t에 1 넣고 이 넣어서 값 구해주면은 1 넣어주면은 파이분의 4, 2 넣어주면은 0이 됩니다. 이거 전선 어떻게 그리신데? 그냥 할게. 자,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이고 최대값은 2,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주기도 파이분의 2파이 해서 xt의 개수가 파이고 나누기 분의 2파이 해주면 주기도 2 나오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어.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1인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 아까 xp1의 값이 파이분의 4였어. 그러니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파이분의 4인데
이제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x축 아래 있는 부분도 절대값 씌워서 양회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대칭이니까 아래 넓이도 얼마예요? 똑같이 파이분의 4 되겠죠? 결론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파이분의 8이 됩니다. 내용이 거의 수트랑 흡사한데 쓰인 함수가 초월 함수인 거 빼고는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정의한다는 개념으로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3번.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처음 위치가 x0, 처음 속도는 v0일 때 속도, 가속도를 구해보라 했네요. 자,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쭉 움직인 거리,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죠. t0에서 t까지 vt dt가 돼요. 속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초기 속도에다가 그 가속도의 변화량을 적분해주면 돼요. 자,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는 자, 0초일 때 처음 시작점이 원점이네요. 속도가 다음과 같다. 자, 1번 t가 0과 2파이 사이의 값을 가질 때 P가 원점에서 가장 멀 때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뭘까? 보통 가장 멀 때 뭐 최대값을 갖는다. 산에 올라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지면에서 가장 멀 때가 뭐야? 최고 높이 있을 때죠? 그럼 그 지점에서 뭐가 바뀌어요? 속도가 바뀌어. 즉 가장 멀 때는 방향이 바뀔 때를 생각해 주면 돼요. 가장 멀 때가 방향이 바뀔 때랑 같아요. 즉 VT가 0 될 때를 의미하죠. 그럼 그 t부터 구해볼까? VT는 sin t 이제 좀 익숙해졌을라나 sin 2t는 마이너스 하고 2 sin t 코사인 t야. 이 값이 0이 되는 t를 찾아봅시다. sin t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되고, 자 sin이 0 되는 t 값은요 0 파이 2파이, 코사인이 0 되는 값은 코사인 t가 2분의 1이니까 그때 t 값은 3분의 2파이랑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돼요. 이 시각들에서 방향이 바뀌고 가장 멀 때는 우리가 그 위치를 찾아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xt를 구해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 볼게. xt는 vt를 적분하면 되거든. 사인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2t의 적분은요 여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플러스하고 2분의 1의 코사인 2t가 되거든요. c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원점일 때 위치가 0이라 했으니까 t에 0 넣어주면은 여기를 그냥 2분의 1로 바꿔 쓸게요. c를 구한 거 받았으니까. 자, x0는 코사인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0. x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 파이는 역시 0 되고요.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서 가장 멀 때의 시각은 언제예요? 파이일 때 가장 머니까 이 뭐요? 파이 되겠죠? 파이? 다음에 2번은 0에서 방금 구한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식으로 표현하면 0에서 파이 vt dt. 바로 이거 보고 계산이 되려나? 지금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가 4분의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서 위치를 굳이 뭐 그려보자면 0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3분의 파이일 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오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얼마야? 2잖아. 그럼 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4분의 1에다가 여기 위치가 2니까 4분의 9인가요? 더해주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되겠다. 이 그림 좀 적절하지 않은데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될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 갔다가 다시 파일 때 여기 이 위치에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절대값 붙여 더해주면 되잖아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해가지고 2분의 5가 돼요. 자, 계속해서 넘겨서 볼게요. 5번은 눈으로 한번 문제를 읽어볼래? 여기는 가속도까지 포함된 식이거든? 두 점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 Q가 P를 따라잡았다 했으니까 뭐를 파악해야 한다? 각각의 점의 위치를 찾아줘야 해요. P부터 볼까요? 처음 속도가 6이고 A를 출발해서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 동쪽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줄로 구할 수 있는 식은 VP P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초기 속도가 6이고요. 가속도가 2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된다 했잖아. 상수가 2니까 적분하면 2t가 되고 처음 속도가 6이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바로 x pt는 t제곱 플러스 6t. 네, 여러분 PQ가요 똑같이 A를 출발했다 했는데 A 위치는 안 나왔죠. 근데 따라잡는다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움직인 거리만 파악하면 되잖아. 처음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 위치, 즉 A의 좌표를 0이라 할게요. 원점. 그냥 굳이 이번 C를 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XPT를 구했고 두 번째 Q는 어때? 2초 후에 출발했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대. Q의 속도는 항상 K. 그러면 Q의 위치는 KT 될까요? 2초 후에 출발했으니까 방금 P보다 2초만큼 덜 가야겠다. 따라잡았다 했으니까 둘의 움직인 거리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식을 세워야 할지 판단을 할게. 좌변은 이차 함수고, 그 다음에 교점이요. T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6과 0이거든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K하고, 여기를 괜히 뭐 풀었네. K하고, 자, 얘는 t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야. 2,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여기를 조금 더 뚱뚱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야 돼. 그러면 최초로 만나는 점이 접할 때잖아요. 접할 때보다 더 어때야 돼? 기울기가 크면은 교점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t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뭐 할 때다? 둘이 접할 때야.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자? t제곱 플러스 6-kt 플러스 2k는 0이다. 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접할 때라 하고 걔보다 크다 할게. 판별식은 0이라 하자.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8k가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이 0이니까 k 값은 2개 나와. 2하고 18. 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얘랑 이렇게 접하는 경우랑 이쪽이 접할 수도 있죠. 둘 중 누가 돼야 돼? 밑으로 빠지는 거는 t값이 음수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안 되고 k는 18보다 어찌한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최소값 구하라 했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18이 돼요. 다 됐나요? 인생을 잘 살려면은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 그리고 인문학 강의 들면은 나는 항상 똑바른 길을 걸었다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꼬불꼬불했다더라. 이런 말 들은 적 있어? 없구나.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여기 봐. P 위치랑 Q 위치를 보세요. 어때? 눈으로 보면은 곡선이죠? 근데 처음과 끝 위치를 보면 곡선이지만 우리 걸음을 걸을 때 어때? 우리가 일부러 꼬불꼬불 걷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똑바로 걷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P에서 Q까지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을요 되게 세분화하게 쪼개보면은 결국에는 뭘로 보인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로 우리는 움직임 거리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표현할 수 있지? 이걸로써 거리를 구해보려고 해. 자, 다음 그림을 보고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FT로 Y는 GT로 이런 변화를 가지면서 움직이나 봐. 그때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말했죠. 델타 S는 처음과 끝만 보면 나는 곡선 형태로 움직였지만 내 걸음 똑바르니까 얘를 세분화해서 직선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x랑 y가 t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잖아.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인 거리는 델타 s인데요. 이거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델타 t에 0으로 보낸다라 생각해주면 이 값은요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 즉 S 프라임 T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식이. 그러면은 미분계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리미트를 썼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를 의미하고, 이 식은요 델타 T분의 델타 S는 위에서 했죠.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한 방에 델타 T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자. 넣어가지고 각각 델타 T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제곱 우리 리미트는요 되게 연산이 유동적이라 했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각각의 리미트를 딱딱 붙여주잖아. 이 식에 붙이면 뭐예요? dx dt 여기다 붙이면은 dy dt 라고 쓸 수가 있어. 저 리미트 연산은 얘는 O형이라 생각하면 돼. 여기저기 다 퍼줄 수 있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각각 리미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 식이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 처음과 끝을 말하면 뭐야? 결국에는 거리라는 것은요 x의 변화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곱, y 변화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곱 한 다음 루트 씌운 게 이제 a라는 점에서 b까지 움직일 때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론을 써보면, 따라서 s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dx dt 제곱 dy dt 제곱 dt 두 가지씩 다 기억하세요. f 프라임 t의 제곱 그다음에 g 프라임 t의 제곱의 적분과 같다. 그래서 이 파트의 문제가요 꼭 나와요. 지금 수트부터 시작해서 속도, 가속도, 위치 변화량과 뭐 움직임, 거리 다 구하는 거 알아봤거든. 이제 다 공부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잖아. 이게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느 한쪽에 꼭 한 문제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식 다 이 공식 외울 수 있겠지. 이거 말고 두 번째 하나 더의 공식이 있거든. 7번 볼래?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 방금 말한 공식이야 얘는. x랑 y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때 움직인 곡선의 길이는 또 쓰네.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g 프라임 t의 제곱 dt. 너희한테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 계산을 빡세게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요 여기 루트 안이 제곱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에 식을 정리하면은 어떤 완전 제곱식이 나와가지고 루트를 벗기게끔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럼 너희가 계산 틀린 거야. 다시 하면 돼. 이 1번은 둘 다 t에 관한 함수로 정의되어 있다 했고 2번이 중요해. 오른쪽 볼래 위에 다 썼으면 2번은 그냥 xy 관계식이야.
그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매개화된 곡선으로 표현해가지고 길이를 구하는 거 알아봤는데 여기는 매개화된 식이 아니야. 그러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살짝 식을 늘려서 매개화된 식을 만들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x를 t라 하고요. y는 ft라고 놓을래요. 상관없죠. 자, 그러면 L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X를 T에 대해 미분하라 했거든. 여기서 한번 쓸까? dx dt dy dt의 제곱에 절분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뭐예요? 1이죠, 1. 그다음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뭐예요? f 프라임 t죠. 근데 우리 정적분은요, 변수를 t에서 x로 바꿔도 상관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y는 fx로 정의되어 있다면은 1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 x는 t라 취한해가지고 t를 미분한 거야. 1이 왜 나왔냐요? 물어보는 학생도 많이 있거든.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전체를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에 이제 길이를 구해서 적분해주면 돼. 그러면 또 예를 들어봅시다. 8번. x랑 y가 모두 t에 대한 함수로 정의되어 있죠?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일 때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선 미분부터 할까요?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1. 사인 미분은 코사인.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 l은 인티그럴 0에서 2파이 루트 dx dt, 즉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더하기 사인 t의 제곱 dt. 전개를 하면요, 1 더 마이너스 2 코사인 t, 다음에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나오거든요. 걔들의 합은 1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유, 내가 방금 완전 제곱식 나온다 했는데 이건 안 나왔네. 틀린 게 아니고요. 여기 문제에 나온 예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루트를 벗겨야 하는데 벗길 수가 없잖아,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자주 쓰던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2하고, 아니 2하고 묶어야겠구나. 이 식을 2하고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돼. 4로 묶을까? 혹시 이거 기억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거는 우리가 제곱인 형태를 적분할 때 제곱 자체를 적분 못하니까 내가 배각 공식을 써야 한다 했거든? 그때 많이 보던 식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요, 사인 제곱 2분의 t를 의미해요. 여태까지는 제곱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요. 그래서 루트 4 사인 제곱 2분의 t dt가 되고, 루트로 벗길 수 있죠? 2 사인 2분의 t dt. 자, 사인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이라 했으니까, 아이고 길다 길어. 그
다음에 2분의 t 미분하면 이제 t의 개수가 2분의 1이지? 걔 역수를 곱해줘야 하거든.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t가 돼요.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려운 예예요. 수학의 정석에서도 실력분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곡선을 뭐라 한대? 사이클로이드라 한대.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간단히 정리만 할게. 원이 있어. 좀 크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왼쪽에 있는 원을요 오른쪽으로 굴렸습니다. 여기 원과 맞닿는 점이 있는데 이제 이 점이 굴러가서 어디 위치하게 된다? 이쪽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 점이 일로 이동했어. 원이 움직인 길이를 t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이도 뭐예요? 이 길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냐? 여기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지? 얘도 바로 뭐가 된다? t가 돼, t. 근데 여기 반지름의 1인원을 그렸다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 움직인 길이가 이제 굴러왔. 지금 이해되나? 이 부분이 이제 굴러와서 저기 도착하게 되고 얘가 t가 되는 거거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은 우리 호의 길이는 r 세타를 했던 거 기억나? 자, l이 t고 r이 1이니까 세타가 얼마예요? t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보라색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얼마다? t가 돼. 여기 이제 최종 도착점의 좌표는요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 그려다 생각해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길이 뭐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파이 빼기 t거든? 그럼 이 길이는 뭐였어? 코사인 파이 빼기 t였던 거 알고 있어? 그 다음 얘는 사인 파이 빼기 t거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t고 이 길이는 뭐야? 사인 t가 돼.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 생각한다면 여기 좌표는요 x좌표가 t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되돌아왔니? 사인 t만큼 되돌아왔기 때문에 좌표가 t 빼기 사인 t 컴마 여기 높이가 1이거든. 1에다가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얻어진 좌표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좌표야. 여기. 그래서 점의 변화가 이제 내가 t만큼 움직였다. 단위원을 t만큼 움직였을 때 최종적인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를 가지고 좌표를 잡았을 때 이런 식이 세워진다는 거고 이거를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를 갖는 원이 있다는 거지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요. 저희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값을 적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다음은 9번 볼래요? 마지막이네요. 자, 1번, 2번 모두 t가 안 보이고요. y는 x, 즉 xy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거든. 자, 그러면 길이가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가 된다 했어. y가 x의 2분의 3제곱이거든. 미분하면 2분의 3 나가고 x의 2분의 1제곱이 돼요. 얘를 제곱해가지고 넣어주면 4분의 9x가 됩니다.
이거 미분 기억날라나? 아니 저분 기억날라나? 치환을 한다면요 1 더하기 4분의 9x를 뭐 t라 놓는다 해봐. 그럼 4분의 9 dx는 dt가 되고 구간이 x가 0부터 2까지 변화하잖아. x에 0 넣어주면은 t는 1이고 x에 2 넣어주면은 t는 2분의 11이 돼. 그래서 루트 t 하고 dx는 9분의 4 dt랑 같다. 9분의 4 나가고 루트 t는 t의 2분의 1제곱이거든. 하나 더해주면 2분의 3이니까 그 역수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너무 더러운데요. 답이 이렇게 나온대요. 27분의 2, 11 루트 22 빼기 4. 아니 잘못 만든 것 같아 문제를.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 푼 다음에 다음 얘도 곡선 길이 구해봅시다. 먼저 구할까? y 프라임은 2분의 1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 그래서 곡선의 길이 l은 마이너스 1에서 1 루트 1 플러스 방금 구한 미분항식을 제곱을 합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이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4분의 1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라고. 이거 싹 전개해서 1 더한 다음에 다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루트 벗기면 2분의 1도 앞으로 빼버릴까? 2분의 1 나와 있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면 돼.